혹시 오이를 특정 음식과 같이 드시고 혈관이 꽉 막히거나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이를 평소에 자주 챙겨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더운 여름철 시원하게 한 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아삭한 식감과 청량한 수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오이는 사실 식탁의 명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오이는 무려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여름의 갈증을 해소하고 체온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천연 음료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이 속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속에 쌓인 나트륨 독소를 소변과 함께 시원하게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평소에 짜게 드시거나 부종이 잘 생기시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천연 이뇨제와 같은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어르신들께서는 한여름 더위에 입맛을 잃으셨을 때 우물에서 갓 길어 올린 시원한 물에 오이를 동동 띄워 냉국으로 만들어 드시면 잃었던 입맛이 돌아오고 더위가 싹 가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만큼 오이는 우리 조상님들 시절부터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 위한 필수 식재료로 사랑받아왔습니다. 도미보감에서도 오이는 갈증을 멎게 하고 열을 내리며 부종을 가라앉히는데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니 그 효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오이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잘못 드시면 우리 몸의 신장과 혈관에 치명적인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이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의 음식과 절대로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궁합을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이가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오이를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섭취 비법 2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이가 가진 5가지 기적 같은 효능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릴 텐데요. 마지막에는 평생 신장을 지키시면서 오이를 보약처럼 드시는 전문의의 당부사항까지 정리해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오이를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5가지 효능, 그리고 오이와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3가지, 마지막으로 오이의 건강 효능을 2배로 끌어올려주는 최고의 섭취 비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부종을 빼주고 신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얼굴이 퉁퉁 부어있거나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겁고 신발이 작아진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나트륨이 과도하게 쌓이면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생기는 부종 증상인데요. 이를 그대로 방치하시면 결국 신장에 큰 무리가 가게 되고 심하면 신장 기능이 망가져서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서 무엇보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오이를 꾸준히 드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오이 100g 속에는 무려 190mg에 달하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소변과 함께 시원하게 밀어내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청소하지 못해서 먼지가 잔뜩 쌓인 방을 빗자루로 싹 쓸어내리는 것처럼 오이 속 칼륨이 신장으로 가서 묵은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오이 속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림프순환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림프관에 정체되어 있던 노폐물까지 빠르게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이를 꾸준히 드시면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몸의 순환이 활발해지면서 자고 일어났을 때 얼굴이 한결 작아 보이고 다리도 가벼워지시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평소에 라면이나 찌개, 그리고 짠 김치 같은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오이를 반찬으로 한두 조각씩 곁들여 드시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을 지키시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매일 작은 오이 1개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자고 일어났을 때 얼굴 붓기가 빠르게 빠지고 손가락이 뻑뻑하게 부어 반지가 잘 들어가지 않던 증상까지 자연스럽게 사라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이의 놀라운 효능 중 2번째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고혈압을 예방해줍니다. 평소에 혈압이 높으셔서 매일 혈압약을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혈압이 높아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 몸속을 흐르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짜게 드신 음식 속의 나트륨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마치 진흙물처럼 피가 탁해지고 이 탁해진 피가 혈관벽에 들러붙으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게 되는데요. 이 상태가 오래되면 결국 고혈압이 되고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이 속에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칼륨뿐만 아니라 쿠쿠르비타신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오이의 꼭지 부분이 약간 쌉싸라름한 맛을 내는 원인이 되는 성분으로 혈관 속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서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오이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 자체를 막아주기 때문에 오이를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하루에 작은 오이 1개 정도씩 꾸준히 드시면 혈압이 안정되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오이의 쌉싸름한 꼭지 부분을 많은 분들이 그냥 잘라서 버리시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쿠쿠르비타신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지 부분을 살짝만 잘라내시고 가능하면 함께 드시는 것이 혈관 건강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쓴맛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오이 꼭지 부분을 살짝 데치셔서 무침에 넣으시거나 식초에 살짝 절여두셨다가 반찬으로 드시면 쓴맛은 줄이면서 좋은 성분은 그대로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오이의 놀라운 효능 중 3번째는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것이 가장 신경 쓰이시지 않으셨나요? 우리 피부가 늙어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피부 속 수분이 빠져나가고 콜라겐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오이를 꾸준히 드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이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수분을 공급해주고 오이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와 비타민이 성분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르신들께서 한여름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진정시키려고 오이를 얇게 썰어 얼굴에 올려놓으셨던 모습 기억나시나요?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오이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피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이 속 실리카 성분은 우리 피부의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서 주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하루에 작은 오이 1~2개 정도를 반찬이나 샐러드로 꾸준히 드시면 거울 속의 모습이 점점 젊어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이의 놀라운 효능 중 4번째는 변비를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화장실 가시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신다고 호소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며칠씩 변을 보지 못해서 아랫배가 묵직하게 가라앉고 가스가 차서 답답하신 경험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변비를 그대로 방치하시면 장 속에 노폐물이 계속 쌓이면서 가스가 차고 그 가스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대장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오이를 꾸준히 드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오이는 전체의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까지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 장 속을 부드럽게 청소해주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마치 막혀있던 하수구에 따뜻한 물을 콸콸 부어서 시원하게 뚫어내는 것처럼 오이 속의 수분과 식이섬유가 장 속의 단단해진 변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묵은 변까지 시원하게 밀어내주는 것이죠. 특히 아침 식사 전에 작은 오이 1개를 천천히 씹어 드시거나 오이를 곱게 갈아서 사과나 다른 과일과 함께 즙으로 만들어 한 잔 드시면 그날 하루 화장실 가시는 일이 한결 수월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변비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큰 선물 같은 효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이의 놀라운 효능 중 5번째는 우리 몸속 독소를 깨끗하게 해독해주고 간을 보호해줍니다. 요즘에는 아무리 깨끗하게 사신다고 해도 매일 마시는 공기 속에 미세먼지와 중금속, 그리고 채소나 과일에 묻어있는 잔류농약, 또 매일 드시는 가공식품 속에 각종 첨가물까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많은 독소가 우리 몸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요. 이런 독소들은 결국 간으로 모여들어서 간이 쉴 새 없이 일하게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간이 지쳐버리면서 피로감이 가시지 않고 얼굴색이 누렇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 오이를 꾸준히 드시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오이 속의 풍부한 수분이 우리 몸의 림프순환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독소를 빠르게 배출시켜주고 오이 속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간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일만 해온 간에게 시원한 휴식 시간을 선물해주는 것처럼 오이가 우리 간이 회복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루에 작은 오이 1개 정도씩 꾸준히 드시면 간 건강을 지키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오이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정말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오이와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당근입니다. 오이와 당근을 같이 갈아서 즙으로 드시거나 채소 스틱으로 함께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해서 눈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정말 좋은 채소로 잘 알려져 있고,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오이와 당근을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함께 넣어서 드시곤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드시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이 속에 함유된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 때문인데요. 이 효소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무서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멀쩡하게 잘 짜여있는 옷감을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것처럼 오이 속 아스코르비나제 효소가 당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를 모조리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속에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 이렇게 파괴된 비타민C가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혈관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운 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비타민C가 부족해지면 혈관벽의 콜라겐 합성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혈관이 점점 약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는데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작은 충격에도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평소에 혈관이 약하시거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시는 것을 꼭 피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두 가지를 함께 드시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30분 이상 시간 차이를 두시고 드시거나 오이에 식초를 살짝 뿌려서 아스코르비나제 효소의 작용을 멈추신 후에 드시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신장을 살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오이를 보약처럼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이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음식은 바로 부추입니다. 부추는 예로부터 간의 채소라고 불릴 만큼 간 건강에 정말 좋은 채소인데요. 부추 속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이 간에 쌓인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부추 속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자양강장제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따뜻한 성질의 부추를 차가운 성질의 오이와 함께 드시면 음양의 조화가 완벽하게 맞춰지면서 우리 몸에 최고의 보약이 되어줍니다. 특히 오이 부추 무침을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비법이 있는데요. 바로 양념장에 식초를 가장 먼저 넣어서 잘 섞은 후에 오이를 코팅하시듯이 버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초를 먼저 사용하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오이 속의 아스코르비나제라는 비타민 파괴 요소를 완전히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들어가는 부추의 비타민C와 영양분을 온전히 흡수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신선한 오이 2개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어슷하게 썰어주시고요. 부추는 한 줌 정도를 4cm 길이로 잘라주십니다. 큰 그릇에 식초 2큰술을 먼저 넣으시고 고춧가루 1큰술, 다진 마늘 반 큰술, 멸치 액젓 1큰술, 그리고 매실청 1큰술과 통깨, 마지막으로 들기름 1큰술을 차례대로 넣어가며 잘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만든 양념장에 썰어두신 오이를 먼저 넣어서 골고루 코팅하듯이 버무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추를 넣어서 살살 섞어주시면 신장을 살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오이 부추 무침 완성입니다. 들기름의 고소한 향과 식초의 새콤한 맛, 그리고 부추의 알싸한 풍미가 어우러져서 입맛 없으신 여름철 밥 반찬으로도 그만이고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함께 드시기에도 정말 좋은 보약 반찬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오이도 이렇게 드시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오이와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무입니다. 깍두기나 동치미를 좋아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오이와 무를 함께 무쳐서 드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는 것은 신장 건강에 정말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무는 소화를 돕고 가래를 없애주는 효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무 속에 함유된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도록 도와주고, 무 속의 풍부한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변비를 해소하고 장 건강을 돕는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께서는 시원한 동치미 국물 한 사발을 드시면서 묵은 체증을 매려보내곤 하셨죠.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무도 오이와 함께 드시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이와 무 두 가지 모두가 한방에서 굉장히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게 되면 우리 몸속의 신장혈관이 갑자기 수축해버리면서 혈액순환이 막히게 됩니다. 마치 한겨울에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면 손가락이 곱아서 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속 신장의 가느다란 혈관들이 차가운 기운에 놀라 움츠러들면서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 부종이 생기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심한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만성 신부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오이를 한자로 황과라고 부르고 무는 나복이라고 부르는데 두 가지 모두 한성식품, 즉 차가운 성질의 식품으로 분류되어서 함께 드시는 것을 오래전부터 경계해왔습니다. 조선시대 어이들께서도 환자가 부종으로 고생할 때 절대로 오이와 무를 함께 처방하지 않으셨다고 하니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오이와 무를 동시에 드시면 두 채소 속에 들어있는 산성 성분이 결합하면서 위장에 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식사 후에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트림이 자주 나는 증상까지 생기게 됩니다. 특히 평소에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이나 아랫배가 자주 차서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오이와 무를 절대로 한꺼번에 드시면 안 되는데요. 만약 두 가지를 모두 드시고 싶으시다면 무는 따뜻하게 국으로 끓여서 드시고 오이는 점심때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오이와 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렇게만 신경 쓰셔도 신장 건강을 지키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오이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배입니다. 특히 가을철이 되면 시장에 가시면 탐스럽고 시원한 배가 잔뜩 쌓여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배는 폐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기침과 가래를 가라앉혀주는 천연 보약으로 옛날부터 사랑받아온 과일입니다. 특히 뱃속에 들어있는 루테올린 성분은 기관지의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는 몸속 노폐물을 깨끗하게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와 오이를 함께 드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오이배 중탕입니다. 옛 어르신들께서 환절기에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으슬으슬하고 신장이 약해진 듯한 느낌이 드실 때 즐겨 드셨던 천연 해독제인데요.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그 효능은 정말 놀랍습니다. 먼저 잘 익은 배 한 개의 윗부분을 칼로 동그랗게 잘라내시고요. 숟가락으로 속을 살살 파내서 뱃속을 그릇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신선한 오이를 깨끗하게 씻어서 잘게 다지신 후에 다진 오이 2큰술 정도를 뱃속에 넣어주시고 그 위에 진짜 꿀을 1큰술 정도 듬뿍 부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잘라두었던 배의 윗부분을 다시 덮으신 후에 찜기에 넣고 약한 불에서 1시간 정도 푹 쪄주시면 신장의 독소를 배출하고 폐기운을 돋워주는 오이배 중탕이 완성됩니다. 이 오이배 중탕은 따뜻하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상태에서 숟가락으로 떠드시면 되는데요. 오이의 시원한 성질이 배의 따뜻한 기운과 만나면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부드러운 보약으로 변하기 때문에 평소에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이 단순한 단맛만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천연 항균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력을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환절기마다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천연 감기약이 되어줍니다. 만드시기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만들어 드시면 좋은데요. 만든 오이배 중탕은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따뜻하게 데워서 드셔도 효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 한 그릇 드시면 다음날 아침에 얼굴 부기도 빠지고 신장이 한결 가뿐해지신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잠을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어서 다음날 하루가 한결 활기차게 시작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오이도 이렇게 드시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오이와 최악이 되는 경우는 바로 식초라는 보호막 없이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생오이를 그대로 한입 베어물고 드시는 것을 정말 좋아하시는데요. 사실 이렇게 식초를 곁들이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것이 우리 몸 건강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앞서 첫 번째 최악의 궁합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바로 그 주범인데요. 이 효소는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비타민C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마치 존벌레가 옷장 속의 옷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처럼 오이 속의 아스코르비나제 요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조금씩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식초 없이 생오이만 자주 드시는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비타민이 부족해질 수 있는 것이죠.
비타민C가 부족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시나요? 가장 먼저 근육이 자주 경련을 일으키게 되어서 밤에 주무시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깨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잇몸이 약해져서 양치질을 할 때 피가 자주 나며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비타민C는 우리 몸속에서 피로물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비타민C가 부족해지면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피곤이 가시지 않고 늘 몸이 무거운 만성 피로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는 핵심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해지면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시고, 한번 걸리시면 잘 낫지 않게 되는데요.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사신다는 어르신들 중에는 의외로 이렇게 식초 없이 생오이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C가 부족해지면 철분도 함께 부족해지면서 빈혈이 생기고 얼굴색이 창백해지면서 어지러움증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어지러움증은 어르신들께서 갑자기 일어나실 때 휘청거리거나 넘어지시는 낙상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기실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이를 드실 때는 반드시 식초나 레몬즙 같은 산성 양념을 함께 곁들여 드셔야 하는데요. 식초의 새콤한 산성 성분이 오이 속 아스코르비나제 효소의 활동을 완전히 멈추게 만드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나운 맹수가 우리에 갇혀 꼼짝 못하게 되는 것처럼 식초의 산성 환경 속에서는 아스코르비나제 요소가 자기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서 비타민C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이 무침이나 오이내국을 드실 때 식초를 듬뿍 넣어주시거나 생오이를 그냥 드실 때라도 옆에 식초로 만든 초간장이나 새콤한 김치를 함께 곁들여 드시는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우리 몸의 비타민을 지키시고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그 자체로도 우리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오이와 함께 드시면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이를 평생 보약처럼 드실 수 있는 전문의의 당부사항 2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부분이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전문의의 첫 번째 당부사항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이를 그냥 아무 때나 드셔도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시간대에 따라서 오이를 드시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낮 시간대에는 우리 몸이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신진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오이 부추 무침처럼 새콤하고 시원한 반찬으로 드시면 활력이 솟아오르고 몸이 가벼워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식초의 새콤한 맛이 식욕을 돋우고 부추의 알싸한 매운맛이 몸의 기운을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점심 식사 때 한 젓가락씩 곁들여 드시면 오후에 졸음도 달아나고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반면에 저녁 시간대나 잠자기 전에는 차가운 생오이를 드시는 것보다는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잔이나 앞서 알려드린 오이배 중탕을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훨씬 좋은데요. 그 이유는 밤이 되면 우리 몸의 신장이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을 걸러내는 청소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차가운 음식을 드시면 신장이 놀라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지만, 따뜻한 음식을 드시면 신장이 더욱 활발하게 일을 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한결 가뿐한 몸 상태로 깨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2번째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절대로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오이의 효능과 음식궁합은 어디까지나 우리 몸의 건강을 돕는 지원군 역할을 할 뿐이지, 현재 병원에서 처방받아 드시고 계시는 혈압약이나 당뇨약, 그리고 신장약을 대신할 수 있는 치료제는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가끔씩 어르신들 중에 음식으로 병을 고치겠다고 생각하시고 의사 선생님의 처방 없이 임의로 약을 끊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께서 갑자기 약을 끊으시면 혈압이 급격하게 치솟아 오르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고,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의식을 잃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신장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중에는 오이가 신장에 좋다는 말씀만 들으시고 하루에 오이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또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이 속의 풍부한 칼륨이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영양소가 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고칼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신장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오이 섭취량을 정하셔야 합니다. 오이는 어디까지나 약의 효과를 보조해주고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끌어올려주는 도우미 역할을 할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약은 의사 선생님의 처방대로 꾸준히 드시고 거기에 더해서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오이를 보약처럼 드신다면 분명히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오이의 놀라운 5가지 효능과 오이와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3가지, 그리고 오이를 보약처럼 만들어주는 최고의 섭취 비법 2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이가 그저 시원한 여름철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의 신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천연보약이라는 사실, 이제 잘 아시겠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오이 드실 때마다 당근과 무는 멀리 하시고 식초라는 보호막을 꼭 함께 드시면서 부추 무침이나 배 중탕으로 만들어 드시면 신장도 살리고 혈관도 깨끗하게 청소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린 오이 부추 무침은 식초의 새콤한 맛이 입맛을 살려주기 때문에 입맛이 없으셔서 식사를 거르시던 어르신들께도 정말 좋은 보약 반찬이 되어줄 텐데요.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오이 부추 무침 한 접시 만들어 드셔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은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꾸준히 드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소중한 가족분들과 친구분들에게도 오늘의 영상 꼭 공유해 주셔서 모두가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